차렷 누군가의 외침이 정적을 깼다. 지윤도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침 식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오민석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는 그녀의 붕대 감긴 왼손목을 향해 있었다. 오민석은 배식을 받지도 않고 곧장 지윤에게 걸어왔다. 그의 군화 소리가 식당 바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지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굳건히 표정을 유지했다. 이 모든 관심이 그저 억울한 오해이기를 바랐다. 박지윤 중위. 오민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예, 사단장님. 지윤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저게 뭐야? 그는 턱으로 지윤의 왼손목을 가리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치 지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업무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윤이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다. 부상 여군이 부상을 당해 그래서 지금 붕대를 감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오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사소한 부상입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다. 사소한 부상이라고? 그럼 몰골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 오민석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인이 부상을 핑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특히 여군이라면 더더욱. 오민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붕대는 의무실의 권고였고 실제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단장 앞에서 변명처럼 들릴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민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닥쳐. 오민석이 소리를 질렀다. 이런 몰골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오민석이 지윤의 식판에 손을 뻗었다. 지윤은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늦었다. 쾅. 오민석이 식판을 바닥에 내던졌다. 플라스틱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윤은 바닥에 엎질러진 자신의 밥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던 국과 밥이 차가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국물이 그녀의 군복 바지에까지 튀어 올라와 있었다. 이게 군인이야. 부상 핑계 대고 나약한 모습 보이면서. 오민석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앞으로 이런 몰골로는 식당에 얼씬도 하지 마. 오민석이 마지막 말을 던지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져 가고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식당 안에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지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식당 안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지윤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던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방금 전의 소동 이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했다. 그 순간 한 유정 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정은 지윤의 친한 후배로 그녀에게 의지가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유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유정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유정은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친밀했지만 계급 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결국 유정은 아무 말 없이 지윤의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윤은 휴대폰으로 찍힌 사진이 부대 내에 은밀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영상 속에서는 오민석 준장이 자신을 훈계하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비춰졌고 자신은 반항하는 오만하고 불순한 여군으로 묘사되었을 것이다.
조작된 진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지윤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민석 준장이 몇몇 간부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싸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절차도 없이 지윤의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업무 중 부상을 핑계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으며 상급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죄, 터무니없는 죄목들이었다. 지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사단장님께서 먼저 저의 식판을 엎으셨습니다. 오민석은 비웃었다. 무슨 증거?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모든 간부들이 네가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해 줄 텐데. 그의 눈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부대 내에 퍼진 영상도 있으니 더 이상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 지윤은 그들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들의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박지윤 중위, 너는 오늘부로 불명예 전역이다. 네 모든 공적은 취소될 것이며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앞으로 어떤 부대에서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오민석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다. 지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모든 노력,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편견과 싸워가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사적인 분노와 부패한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내려다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작성된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잡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대로 그들의 뜻대로 사라져줄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지윤은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전역은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다. 부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역시 여군이라서 그래, 꼴 좋다 같은 비열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그녀에게 전부였던 군복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수치심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두 손과 불명예스러운 기록,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심장만이 남았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야. 부대 문을 나선 지윤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가족의 품이었다. 그러나 그곳마저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미 부대 내에서 퍼진 소문은 군인 커뮤니티와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윤을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아버지 박철호는 현역 소령으로 예편한 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를 바랐고 그녀의 불명예 전역 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지윤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다.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가혹했다. 지윤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모든 자부심을 짓밟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윤은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해도 외부의 거짓된 정보들이 이미 그녀의 진실을 덮어버린 뒤였다. 어머니 김은주는 지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눈은 이미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겪은 모욕과 부당함을 참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전역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비극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방 안에서만 지냈다. 세상과 단절된 듯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 군부대에서 벌어진 사건, 오민석 준장의 위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부패한 권력의 그림자.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자신의 이름인 박지훈 중위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내용은 오민석 준장을 옹호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것들이었다. 역시 여자라서 나약해. 군인이라면 묵묵히 참아야지. 사단 장님을 모함하려 한다. 얼굴만 예쁘면 뭐해 정신이 썩었는데. 지우는 수없이 많은 악성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정의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법도 여론도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공정한 재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그들처럼 더럽고 비열한 방식으로만 복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민석 준장의 부정부패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급품 유출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 기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묻혀버린 사건들이었다. 그녀의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군수과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탁월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마리의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가족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평범한 딸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불길한 불꽃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 조용히 집을 나선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낯선 도시로 향했다.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박지훈 중위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번화가 뒷골목에 숨겨진 낡은 무술 도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곳은 군대에서는 배울 수 없는 잔혹하고 실용적인 기술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그곳의 주인은 권사부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손에는 무수히 많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지우는 권사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뿐이었다. 권사부는 지훈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군대에서 배웠던 정형화된 격투술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에 가까웠다. 약점을 파고들고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술이었다. 권사부는 지훈의 왼손목을 묶고 오른손으로만 싸우게 했다. 그녀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함이었다. 네오의 모든 분노를 주먹에 담아라. 권사부는 말했다. 지훈은 매일 밤 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날 때까지 훈련을 반복했다.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분노를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복수라는 목표 앞에서 감정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야 했다. 육체적인 훈련 외에 그녀는 지적인 무기도 갈고 닦았다. 권사부는 그녀에게 정보 수집과 심리전을 가르쳤다.
군수과 장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군납 서류를 분석하는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탁월한 기억력은 수많은 복잡한 자료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복잡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이성과 감성이 완벽하게 분리된 복수였다. 그녀는 오민석 준장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파고들었다. 권사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는 군납 비리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손에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모았다. 훈련은 몇 년간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지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얼굴에는 냉정함이 자리 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불명예 전역을 당한 나약한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오민석과 그를 조종하는 숨겨진 세력을 끌어내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파멸시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모든 훈련이 끝났다. 권사부는 지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박지윤이 아니다. 너의 과거는 모두 지워졌다.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복수의 길에는 끝이 없다. 지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지윤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유물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세련된 눈빛을 가진 전문가 윤서와 윤서앗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다. 그녀의 군복은 최고급 양복으로 바뀌었고 붕대가 감겨있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바뀌었고 화장기 없던 얼굴은 완벽하게 계산된 메이크업으로 가려졌다. 그녀의 외모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와 상처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새로운 무대는 화산 방위 산업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군납 기업 중 하나로 군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재벌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서한은 이 회사의 신입 재무팀장으로 화려하게 입사했다. 그녀의 탁월한 재무 분석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얻은 능력들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갈고 닦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화산 방위산업의 건물은 거대한 요새와 같았다. 그 안은 치열한 권력 다툼과 경쟁으로 가득했다. 서한은 첫날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무팀 회의에서 그녀는 복잡한 숫자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고 이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묘한 회계 장부의 허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고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윤 팀장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했지? 팀장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서한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파헤쳐야만 했다. 며칠 후 서한은 최고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의 빠른 승진은 사내에서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배경을 의심했다. 하지만 서한은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표는 화산 방위산업의 실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화산그룹의 실세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녀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다.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던 군 장교들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화려한 양복을 입은 채 거대한 이권을 논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분노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짓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회의 상류층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돈과 권력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숫자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첫 번째 목표와 연결되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화산 방위 산업과 한 중소기업 간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었다. 이 중소기업은 군납 비리 사건에서 오민석 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였다. 서한은 그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그녀의 복수 계획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들이 무너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갑고 잔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서아는 화산 방위 산업의 재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자신의 첫 번째 사냥감을 확인했다. 그의 이름은 강종훈이었다. 그녀가 불명예 전역을 당했을 때 그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육군 중령. 그는 군복을 벗은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오민석 준장과 함께 화산 방위 산업의 핵심 간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한은 강종훈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약점.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만든 작은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지만 화산 방위 산업과의 거액의 거래 내역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 거래 내역이 오민석 준장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의 첫 번째 열쇠였다. 서한은 강종훈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재무 담당자로 자원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거절당할 이유가 없었다. 강종훈은 새로운 재무팀장 서아를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내지 못했다. 서아의 완벽한 가면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서아는 강종훈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예산 서류에 교묘하게 조작된 숫자들을 삽입했다. 그녀는 그의 개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그가 빼돌린 자금의 경로를 정확히 파악했다. 강종훈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불안해했지만 서한은 완벽하게 그를 안심시켰다. 중령님, 아니, 강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 눈은 숫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아의 치밀한 계획은 강종훈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그녀는 외부 감사팀이 곧 화산 방위 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감사팀이 강종훈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며 그들의 눈이 강종훈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상한 거래 내역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감사팀이 도착한 날 서한은 강종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이사님, 이번 감사는 아주 순조롭게 끝날 겁니다. 제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강종훈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으로 자신의 비리가 완벽하게 숨겨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아의 복수가 만들어낸 잔혹한 환상이었다. 감사가 시작되고 강종훈은 차례로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서에게 건네주었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서류들 속에서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서아는 그의 눈앞에서 그 서류들을 조용히 펼쳐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완벽한 서류입니다. 강종훈은 혼란스러워하며 서아를 노려보았다.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아는 차갑게 웃었다. 저는 그저 이사님이 저지르신 일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불명예스러운 증언을 했을 때처럼요. 강종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군납 비리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운명이었다. 서한은 멀리서 강종훈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다시 한번 끌어올랐다. 그녀의 첫 번째 사냥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강종훈은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정한 목표는 오민석 준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였다. 강종훈 이사의 파멸은 화산 방위산업 내부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몰락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고 회사는 곧바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며 사건을 덮어버렸다. 마치 썩은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낸 것처럼. 강종훈의 몰락은 서에게 첫 번째 복수의 달콤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너무나도 쉽게 끝났다. 그녀의 복수가 고작 이 정도로 끝날 리 없었다. 서한은 강종훈이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 내역을 다시 분석했다. 그녀는 그 자금이 단순히 오민석 준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돈은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여러 개의 계좌를 순환하고 있었다. 그녀의 탁월한 재무 분석 능력은 그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계좌 번호와 이름들을 나열했다. 하나의 연결고리 또 다른 연결고리,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 거미줄의 끝은 오민석 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거미줄에 걸린 작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금의 최종 도착지 계좌를 발견했다. 그 계좌의 명의는 화산그룹의 비서실 소유였고 비서실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룹의 회장이었다. 정태종, 재계 서열 1위 안에 드는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였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하고 있었던 것은 오민석 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한 조각을 건드렸을 뿐이었다. 정태종 회장은 군납 비리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돈을 이용해 군 고위 간부들을 통제하고 정치권의 로비를 펼치며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다. 오민석 준장은 그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녀가 당했던 불명예 전역도, 강종훈의 몰락도, 이 모든 것이 정태종 회장의 거대한 그림 안에 들어있는 작은 사건들이었다. 그녀는 오민석 준장이 왜 그녀에게 그토록 분노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군수과 조사 업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정태종 회장의 제국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분노는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의 거대한 계획이 방해받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었던 것이다. 서한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계좌와 이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정태종 회장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을 짓밟은 권력에 대한 응징이자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복수를 꿈꿀 수 없었다. 그녀는 정태종 회장을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사건들로 복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태종 회장의 심장부를 노려야 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결의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그녀는 정태종 회장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워야 했다. 서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뿐이었다. 그녀는 정태종 회장의 거대한 거미줄을 끊어버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그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정태종 회장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확인한 순간 서한은 자신이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민석 준장은 하나의 지류에 불과했고 강을 통째로 말려버려야만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법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은 거대한 재벌 기업들, 특히 화산그룹과 오랜 시간 동안 대립해왔던 경쟁그룹을 향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정태종 회장의 숙적 박동환의 집무실이었다. 박동환 회장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태종과 치열한 사업 경쟁을 벌여왔고 그의 비리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서하의 등장은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첫 만남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박동환은 서하를 경계하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정태종 회장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하는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하지만 회장님에게는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저는 정태종 회장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군납 비리 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그동안 정태종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박동환은 서하의 자신감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감정에 휩싸인 복수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논리적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서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사부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과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정태종 회장의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박동환은 서하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보여준 자료들은 그가 수십 년간 찾으려 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었다. 그가 의심만 했던 모든 정황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정태종 회장은 군납 비리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서액에서 정태종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보았다. 좋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너는 나의 지원을 받아 정태종을 무너뜨려라.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변호사, 금융 전문가, 그리고 정치적 보호까지. 박동환은 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태종이 무너지면 화산 방위 산업의 모든 권리는 내가 갖겠다. 서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오직 복수뿐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박동환은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녀는 박동환의 힘을 빌려 복수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동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박동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서하는 이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받아 정태종 회장의 심장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동맹은 언제든 그녀를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박동환 회장과의 동맹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서한은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정태종 회장의 비리, 자금 흐름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화산 방위 산업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숨겨진 계약서들과 임직원들의 개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군수 비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정태종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박동환 회장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겼다. 그는 서하의 능력에 감탄하는 듯했다. 윤 팀장 자네는 정말 천재야. 이 정도 자료면
정태종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어. 그의 칭찬에 서한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정의를 갈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먹이를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며칠 후 서한은 박동환 회장의 비서실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화산그룹 인수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문서에는 정태종 회장을 무너뜨린 후 화산 방위산업을 인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은 정태종 회장을 협박하고 회사를 헐값에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박동환 회장은 정태종 회장을 법으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정태종의 목을 옥죄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정의는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모은 모든 증거들은 또 다른 거악의 손에 넘어가 또 다른 비열한 거래에 이용될 운명이었다. 서한은 박동환과의 만남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그녀에게 건넸던 제안은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복수라는 미끼를 이용한 교묘한 거래였다. 그녀는 박동환 회장을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다. 회장님, 화산그룹 인수계획이라는 문서가 어떤 의미입니까? 서한은 담담하게 물었다. 박동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다. 자네가 내 컴퓨터를 뒤진 건가? 내가 자네를 너무 신뢰했던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아닌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군요. 회장님은 그저 정태종 회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군요. 서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동환은 비웃었다. 정의 박지훈 네가 아직도 그런 유치한 것을 믿고 있었나? 세상은 힘과 돈으로 움직여. 정태종이든 나든 다를 건 없어. 누가 권력을 쥐느냐의 싸움일 뿐이지. 자네는 그저 그 싸움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윤서아가 아닙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아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박동환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그는 경악했다. 박지훈. 불명예 전역당한 그 여군 중이 어떻게 여기까지? 그는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들이 제 삶을 망가뜨린 것처럼 저도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서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동환은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분노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온 먹이가 사실은 치명적인 독을 품은 맹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편 자신의 거대한 성을 쌓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던 오민석 준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종훈 이사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그의 예상 범위 밖에 있는 일이었다. 그는 강종훈이 약해서 당했다고 치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부하들이 그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준장님, 요즘 감사팀이 자꾸 예전 서류들을 들춰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직속 부관의 보고에 오민석은 인상을 썼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다 내가 해결할 테니.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소나기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정태종 회장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오민석은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화산 방위산업의 내부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 자료는 회사 내부의 경쟁 구도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의 눈은 한 이름에 멈춰 섰다. 윤서아 재무팀장. 그는 그 이름이 낯익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보고서에 첨부된 그녀의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박지훈이었다.
그가 몇 년 전 군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불명예 전역을 당했던 그 여군 중위. 오민석의 눈이 광기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지윤, 그 미친년이 아직도 살아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그는 그녀가 화려한 재벌 그룹의 임원이 되어 자신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녀가 돌아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민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사냥꾼이 되어 그녀를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대에 남아있는 자신의 부하들, 정치권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정태종 회장의 비서실까지 박지윤이라는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데려와.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지윤이라는 이름과 그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오민석은 정태종 회장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회장님, 그 여자입니다. 그 여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태종 회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하지만 오민석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태종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민석은 자신의 손으로 박지윤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윤서아라는 여자를 찾아. 납치해도 좋다. 그녀를 내게 데려와. 그리고 모든 증거를 없애. 그의 명령은 잔혹하고 사적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절차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살아남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자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굴복시키고 싶었다. 도망자와 추격자의 역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박지윤은 이제 오민석의 추격을 받는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오민석의 발악을 유도하여 그를 더 큰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제 거대한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결말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오민석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서아를 미행하며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지시한 것은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히 고립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사냥이었다. 서아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복잡한 머리싸움에 익숙했지만 오민석의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은 그녀의 계산 범위 밖에 있었다. 덫은 정교했다. 서아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오민석의 비자금 비밀 창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정보는 그녀가 수집했던 모든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민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권사부에게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확인했다. 위치, 시간,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 정보가 오민석이 직접 흘린 미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늦은 밤, 서아는 인적이 드문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해무가 자욱하게 깔린 창고는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고 습했다.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만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서아는 준비해온 특수 장비를 이용해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창고의 철문이 쾅하고 닫혔다. 서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창고 입구에는 오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아를 비웃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이군. 박지윤 중위. 오민석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서한은 이를 갈았다. 당신이 제 삶을 짓밟고 제 명예를 더럽혔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습니까?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꼴에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래, 네가 날 끝장내고 싶어 하는 거 잘 알겠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네가 끝장나는 날이야. 오민석의 손짓의 부하들이 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권사부에게 배웠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2명의 상대를 동시에 제압하고 다른 1명의 팔을 꺾어버렸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한은 벽에 등을 기대고 싸워야 했다. 한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녀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휘청거렸다. 또 다른 남자의 발길질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에너지 삼아 싸웠다. 그녀는 상대의 허점을 노려 팔에 숨겨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남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한은 그 틈을 타 창고의 비상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오민석은 그녀의 발악에 분노했다. 저 미친년을 잡아 그는 소리쳤다. 서한은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채 비틀거리며 달렸다. 그녀의 왼손목에 다시 통증이 밀려왔다. 그때 그녀의 발에 무언가 걸렸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온몸이 너무 아팠다. 오민석이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이제 끝이야, 박지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오민석 준장은 바닥에 쓰러진 지윤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어때?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결국은 이 꼴이지. 그는 그녀를 향해 침을 뱉었다. 피로 얼룩진 지윤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저항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래도 내 밥을 엎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네가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화려하게 끝내줬을 텐데.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지윤은 그의 조롱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 중요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민석은 그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록, 네가 뭘 기록한다는 거야. 이 미친년이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군. 그 순간 창고의 스피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실시간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민석과 그를 둘러싼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지윤을 놓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지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군복에 붙어있는 작은 배지, 그녀의 넥타이핀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게 바로 저의 기록입니다. 제가 당신과의 거래를 기록했던 것처럼요. 지윤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오민석의 본성이 치밀함이 아닌 분노와 자만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야? 오민석이 소리쳤다.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민석 준장님,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고 당신을 조종하는 자의 이름까지도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의 작은 기록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오민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민석은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는 흥분과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모든 비리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정태종 회장님, 그분은 내게 돈을 주셨지. 그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박지훈 그년도 말이야.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죄로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려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지우는 오민석의 광기 어린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준장님. 저에게는 당신이 저지른 죄 외에 또 다른 비밀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민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복수심을 보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섬기던 주인까지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이 미친년이 오민석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차와 군사경찰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오민석의 부하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오민석은 홀로 남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창고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손에 완전히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거대한 성은 그녀의 작은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오민석 준장은 쇠사슬에 묶인 채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다. 지훈은 피로 얼룩진 채 힘겹게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군사경찰 수사관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박지훈 씨,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가 흘린 미끼를 오민석이 물었고 그의 모든 죄를 카메라 앞에서 자백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영상을 군사경찰에게 생중계했다. 수사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들은 그녀의 신고를 받고 오민석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숨을 건 작전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이었다. 우리는 준장님의 부정부패와 비리 사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준장님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그저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의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께서 제공하신 자료들과 준장님의 방금 전 자백을 통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사관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지훈에게 설명했다. 오민석 준장은 화산 방위산업의 정태종 회장이 심어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정태종 회장은 군수품 납품 비리를 통해 수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이용해 군 고위 간부들과 정치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오민석 준장은 그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품이었을 뿐이었다. 정태종 회장. 이 사람은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닙니다. 그는 군대와 정치 경제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는 군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군대에서 당한 모든 부당함은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저항은 거대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수사관은 곧바로 정태종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비리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은 그를 칭송했고 정치권은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있던 정태종 회장은 오민석 준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그 멍청한 녀석,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군.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꼭두각시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미 오민석을 대체할 다른 인물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에게 오민석은 소모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정태종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누가 감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지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박지윤. 그 미친 여자가 아직도 살아 있었나.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 오민석 준장의 체포 소식과 함께 정태종 회장의 비리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정태종은 모든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지윤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은 이미 모든 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윤서아를 찾아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 하지만 지윤은 이미 그들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사부로부터 배운 대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고 가장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오직 정태종과의 직접적인 대면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태종 회장님께서 윤서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단둘이서. 지윤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승리의 미끼를 던졌고 그가 그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권 사부에게 연락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정태종 회장이 소유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꼭대기 층이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하늘 위의 요새였다. 정태종 회장은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여유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작은 소동에 불과하다는 듯이. 안깨나 윤서아 씨, 아니 박지윤 중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을 건드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내 삶까지 파괴하려고 해. 지윤은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와 다릅니다. 회장님은 아직 잃을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정태종은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하려는 건가? 잊었나? 나는 이 나라의 법과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네가 가진 증거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네가 이 자리에 온 이상 너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그의 말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정태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니다. 당신이 군납 비리를 통해 수조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부터 오민석 준장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한 것,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일들을요. 그녀의 말에 정태종의 얼굴은 굳어졌다. 당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또 다른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정혁준,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저질렀던 모든 일들, 그리고 당신이 그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까지도요. 정태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는 소리쳤다. 그래, 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너 같은 나약한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그가 나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내 앞에서 무릎 꿇었지. 지윤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녀는 정태종의 말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불명예 전역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실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걸고 그와 싸웠고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지윤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정태종 회장은 지윤의 분노와 아픔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는 지윤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그녀의 복수심을 꺾고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다. 네 아버지는 나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어.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내게 절대 이길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지윤의 비극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정태종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태종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경호원들은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 4개 대장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총참모총장 김태성 대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태종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이 들어섰다. 김태성, 네가 여기 왜 있어? 내 집무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건가? 정태종은 경계하며 물었다. 김태성 대장은 정태종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지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딸의 얼굴에 난 상처와 피로 얼룩진 모습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지윤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서진아, 아빠가 해결해 줄게.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총참모총장, 하하하. 김태성, 네가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네가 감히 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어. 내 딸도 마찬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너를 막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왔다. 김태성 대장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밝혀졌다. 너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정태종은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내 통장 내역, 내 비리 자료 이미 다 손을 썼어. 그 어떤 것도 나를 증명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정태종 회장 군수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정태종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찰칵하고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가. 네가 밥을 엎은 것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지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정태종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타르시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태종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에 대해 보도했고 그가 조종했던 정치인들과 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줄줄이 공개되었다. 국민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분노와 함께 충격에 빠졌다. 군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고 김태성 대장의 주도해 군 내부의 모든 비리 세력들이 뿌리 뽑히기 시작했다. 오민석 준장과 그에게 빌부터 거짓 증언을 했던 모든 이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다. 박지윤의 불명예 전역 기록은 공식적으로 삭제되었고 그녀의 모든 공적은 복원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여군이라 칭송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들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녀의 사생활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대가로 평온한 삶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한편 부대 생활관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한유정 중사는 눈물을 흘렸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 있는 선배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지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지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유정은 지윤을 다시 만난다면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태성 대장은 지윤을 조용히 불렀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아빠, 왜 저를 그냥 두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김태성은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서진아. 아빠는 너를 믿었다. 네가 혼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아빠는 네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스스로 강해지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내 곁에서 그들을 상대했다면 그들은 아빠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복수를 한다고 비난했을 거야. 아빠의 힘이 아닌 너의 용기로 그들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정태종의 힘은 상상을 초월해. 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신뢰뿐이야. 그래서 아빠는 너를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고 너의 용기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정태종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 김태성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고 그녀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었다. 아빠,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지윤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태성은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너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 네가 원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너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군대의 진정한 상징이 될 거야. 그는 딸의 어깨를 굳건히 잡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의 가장 강한 군인이다.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 김태성 대장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돌아가겠습니다. 군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 군대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김태성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지우는 다시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부대 복귀 첫날 그녀의 옛 동료들과 선배들은 그녀를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에게 어떤 원망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한유정 중사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윤에게 사과했다. 중위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유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유정의 어깨를 감쌌다. 유정아, 괜찮아. 그때는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그때 내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주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윤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유정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재회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지윤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그녀는 불명예 전역의 아픔을 겪었던 군수과가 아닌 육군본부 감찰팀의 특별 감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계급 또한 소령으로 특진했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오민석과 같은 부패한 권력자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그녀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그녀의 새로운 군번과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녀에게 그곳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곳은 그녀가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그녀와 같은 아픔을 겪는 군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윤 중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지윤 소령이었다.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작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뒤 박지윤 소령은 다시 군식당에 앉았다. 그날과 똑같은 창가 구석 자리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붕대가 감겨 있지 않았다. 식판에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그때와 같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의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편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유정 중사가 앉아 있었다. 소령님, 이제는 정말 괜찮아 보이십니다. 유정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괜찮아졌어. 복수를 끝낸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말에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몇 명의 여군들이 지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소령님, 저희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윤은 흔쾌히 자리를 내주었다. 물론이죠. 편하게 앉아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군대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부대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식당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문득 오민석 준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밥 먹을 자격 없어.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복수라는 불꽃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밥 먹을 자격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망이라는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것처럼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식당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있었다. 그녀의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